안녕하세요. 부엉이 슈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부부간 예금이체 증여세 사건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금이체 많이 하시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인 만큼 생활비든 양육비든 용돈이든 서로 간의 금전의 이동이 잦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된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우리가 같이 사용하거나 혹은 그냥 남편 월급 관리만 해준다거나 혹은 긴급한 사유로 내 명의 계좌에 이체해 둔 것인데도 말이죠. 이번 사건이 부부간 예금 이체된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먼저 증여세가 처분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이며 소외 1인 남편은 투자회사, 법률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06년 3월 9일부터 2008년 10월 31일, 약 2년 8개월 동안 총 35회에 걸쳐 급여를 자기압수표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아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이 계좌 명의자인 아내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항변했죠. 계좌는 제 명의지만 남편 월급을 관리한 통장이에요. 남편이 주식 투자하는 곳에 사용됐어요. 제 돈이 아니에요. 어떤가요? 아내의 주장이 설득력 있나요?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반으로 쪼개야 하지만 부부 일방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소유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명의 전부를 상대방 이름으로만 해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계좌 명의자가 누구지요? 네,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이란 것은 강력한 문구입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인데 보통은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추정이 될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반박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증여로 추정이 되므로 증여가 되었다는 점은 세무서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아내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이 모자 관계로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지분 비율은 아들이 70%, 엄마가 30%였습니다. 이때 엄마가 아들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는데 세무서는 이를 앞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근거로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증여로 추정이 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아들이 입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항변했겠지만 결국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가 어려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지요. 이번 사건의 원심 판단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논지가 정의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입금하여 증여가 추정되므로 아내가 증여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주장만으로는 투자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과세관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과 직계 존비속 관계에서 판례를 기반으로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특유재산 인정되고 증여로 추정이 되므로 증여가 아닌 점은 아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네 가지 근거를 들며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이고 예금 계좌의 금전은 예금 명의자만이 지배, 처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자기 돈을 아내 계좌에 넣었다고 해서 아내 동의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추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대내적으로야 어쨌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예금 계좌의 명의인인 아내만이 해당 금전을 지배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가 증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아내가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간에 있었을 어떤 사유는 부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경위에 어쨌든 돈이 움직인 흐름만을 본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줬고 아내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계좌 명의자의 소유를 보는 겁니다. 돈 준 게 아니라면 그걸 아내가 입증하면 됩니다. 어쨌든 고지서는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편이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고 항변합니다만 법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투자하고 계좌 관리할 수 있었고 남편이 금융회사, 법률회사 등에 근무를 해서 증여세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아내가 이 계좌에서 나온 이자 및 배당소득을 남편의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도 했습니다. 남편 재산도 많고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있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나긴 다툼 끝에 대법원은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법조문과 판례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판례가 바뀌었을까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 번호를 보시면 전원합의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판례와 병존할 수 있는 판례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여가 추정될 때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 규정에 추정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대원책인 셈이죠. 그런데 추정을 그렇게 뭐든지 다 추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특별한 관계로 보았죠.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돈도 주고받고 자주 그러지요. 부부는 명의 신탁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도 같이 쓰지요. 부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볼 경험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도 행정기관인데 그냥 현금 흐름만 보고 막 처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땐 납세자가 반박해야 하지만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엄마 아들과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직계 좀비속은 경험칙상 증여 추정이 가능하나 부부관계는 경험칙상 증여 추정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병존이 가능한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판례는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의 전제 법리입니다. 이는 직계 좀비속과 같은 가까운 친족 관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증여 추정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생활경제 공동체로서 상호 명의 신탁이 허용되고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라는 점, 돈이 오갔다고 곧바로 증여로 추단할 경험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직계 좀비속 관계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납세자가 이를 반박하는 입증을 해야 하나 부부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직계 좀비속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가깝다. 다음에는 다른 판례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